여러분, 식탁은 곧 재물복입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식탁에 이것을 두어 스스로의 재물복을 없애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꼭 두시고 또 절대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부자분들의 집과 가난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집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음식을 먹는 습관과 또 음식을 두는 버릇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식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두실 것은 꼭 두시고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서 달력이나 시계는 무조건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달력이나 시계는 걱정이나 고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식탁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식탁 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금전적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먹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대신 꼭 정돈을 해서 두십시오. 여러분, 식탁은 무엇이라도 먹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네, 풍수는 무엇이라도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은 좋다고 하고 또 용도대로 사용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나쁘다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식탁 위에 있어도 되고 또 먹는 순간에는 식탁에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식탁 위에 약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것들을 두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 실외에 보관을 해도 되는 약들은 식탁 위에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꼭 정돈을 해서 두시도록 하세요. 네, 식탁이 더럽고 혼란스러운 집이 잘 사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서 자기 자리는 꼭 지정을 해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자리는 바로 대우와 존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에나 상석은 있고 또 말석은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식탁에 앉는 자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앉으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대우와 존중이 생기게 되며 그리고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밥은 버리셔도 됩니다. 대신 쌀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을 만큼만 조리를 하는 것이고 또 먹을 만큼만 차리는 거예요. 네, 음식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절대 식복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족들에 대한 대우와 존중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항상 가족들이 먹을 양만큼만 조리하는 습관 꼭 가지시고 혹시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보관하실 것은 보관을 하시고 버리실 것은 무조건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잘 버리시는 것도 잘 사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로, 식탁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무조건 토행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도 이런 형상으로 앉으셔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의 가정이 주방에 식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식탁은 이곳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편리를 위해서라면 거실에 식탁을 두셔도 상관이 없으며 또한 밥상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안방에서 식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식탁은 꼭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오행학적으로 토행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토행은 가운데입니다. 맞습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밥상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서 한쪽을 보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풍수적으로는 좋지 못한 거예요. 굳이 이런 식탁을 사용을 하셔야 한다면 최소한 3면을 둘러싸듯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절대 한 줄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이 가정에는 정이 생기지 않으며 또 화목과 화합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꽃이나 화분 또 성장하는 식물은 식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토행의 활동입니다. 오행학적으로 보아도 토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목오행입니다. 하여 식탁에 식물을 두는 것은 오행학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이며 이렇게 되면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가족 간의 대화를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식탁 가운데 꽃병이 크게 놓여져 있는 가정은 식사 중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식탁 가운데 큰 꽃병을 두는 것은 서양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탁이 너무 커서
그러한 것이며, 이러한 식탁에서는 화병이 대화를 막는 일이 거의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탁은 그리 크지가 못합니다. 만약 화병을 가운데 둔다면 서로 간에 얼굴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어 대화가 차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꽃이나 꽃병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떨어져 같이 먹는 것,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밥상은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오칠을 한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7번째로 식탁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식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식탁 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러한 작업 도구를 놓아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치 못해 잠시간 올려두어야 한다면 바닥에 천을 깔든가 아니면 큰 종이를 깔아서 올려두시고, 이거 역시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 식탁에 옷을 올려둔다든가 또 택배받은 물건, 배달받은 음식물들을 봉지째로 올려둔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식탁이 청결한 가정은 무조건 잘 사는 가정이고, 또 절대 돈 걱정이 생기지 않는 가정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 이곳에 앉으셔서 절대 언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가족의 화목을 만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네, 이 화목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죠.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는 물론이고 식사를 하지 않으실 때라도 이곳에 앉아서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거나 또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식사 중에라도 무슨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반드시 식탁을 떠나서 나중에 둘이 따로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는, 이 밥상머리에서는 꼭 정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훈시 역시 이곳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식탁의 조명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밝다는 것은 오행학적으로 화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강한 양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토오행을 도와주고 그 기운을 상승하게 하니 여러분의 가정에 식복을 살려주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곳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식사를 하지 않으실 때는 따로이 은은한 조명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가족들이 모두 앉아 식사를 하실 때는 무조건 밝아야 한다는 거예요. 10번째로 휴지통은 절대 이곳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아주 청결해야 하는 곳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무조건 쓰레기통은 치우세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식사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생긴다면 잠시 일어나서 직접 버리고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복은 풍수에서 청결함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풍수학의 가장 기본은 항상 더러움이나 불쾌함이 없는 것이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